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독일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텐데요. 과연 그 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을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풍토입니다. 스카이 혹은 인서울 10위권 대학을 졸업해야 대기업, 변호사, 의사 같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가족 모두가 성공을 위한 사다리에 매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게 하고 인류대학을 목표로 한 교육을 강요하죠.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과도한 사교육과 대학 입시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면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에서는 인류대학이라는 개념이 없고 초등학교 5학년 시기부터 인문계 교육 혹은 직업교육을 받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과연 독일에서 인문계가 아닌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독일 교육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독일 교육 시리즈에서 독일 교육의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학교는 절대평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1점에서 6점까지로 나뉘고 1점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평가를 해서 총합계로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적 순으로 줄 세워지지 않죠. 성적이 5점 이하면 유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5점과 6점을 피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박성숙 작가의 꼴찌도 행복한 교실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최고점인 1점보다 2점이 가장 이상적인 점수라고 합니다. 이 점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착실히 따라가면 받을 수 있는 점수이자 독일 학교와 교사,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점수랍니다. 독일 학교 제도는 이처럼 뛰어난 엘리트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걸러지고 만들어진 구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독일 교육은 이 사회에서 내가 맡은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고 학생이 학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찾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아이들은 만 6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진학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닙니다. 그 후 중등 교육으로 넘어가며 김나지움,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김나지움은 학문적 교육을 중시하고 하우프트슐레는 직업교육, 레알슐레는 김나지움과 하우프트슐레 사이의 중간 성격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독일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일의 중등학교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학문적 교육을 중시하는 9년 과정의 김나지움, 직업교육을 하는 5년 과정의 하우프트슐레, 6년 과정의 레알슐레로 나누어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담임 선생님은 학생의 지능, 취향, 성격 등을 고려해 학부모들과 상의를 해서 어느 학교로 진학할지를 결정합니다. 교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담임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는 편입니다.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신뢰하는 편입니다. 레알슐레에서는 6년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미틀러레 라이페라라는 학력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졸업생들은 은행, 경찰, 공무원, 비서, 이공계 기능직과 같은 사무직이나 행정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우프트슐레를 졸업하면 하우프트슐랍슈루스라는 증서를 받고
레알슐레 졸업자들이 지원하는 사무직 및 행정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직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김나지움은 한국의 인문계 중고등학교와 비교해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김나지움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아비투어라는 학력 증서를 받게 됩니다. 아비투어는 일종의 독일 수능인 셈입니다. 독일의 대학 입시는 주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김나지움에서 마지막 2년간의 내신 성적과 졸업시험인 아비투어 점수로 산출됩니다. 졸업시험을 위해서는 모국어인 독일어와 영어 및 불어 등 제2 외국어를 포함하는 언어 영역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과목과 같은 자연과학 영역, 그리고 역사, 지리 과목을 포괄하는 사회과학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뇌 과목을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반면 독일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량에 따라 시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졸업시험에 합격해 아비투어를 받으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 대학을 지원해 진학합니다. 그리고 입학생 수를 제한하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 지원과 함께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하우프트슐레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도 사무직이나 행정직에 근무하고 싶다면 레알슐레로 편입해 다시 졸업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레알슐레 졸업 후 김나지움에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에는 엘리트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 간의 차별이 없고 대학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렵습니다. 아비투어 증서를 받은 사람은 자연과학이나 인문, 사회를 막론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는 있지만 쉽게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대학생들은 정부에서 학비를 제공받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교육 시스템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사고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유튜브에서는 독일의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